척박한 국내 셀비지 환경 속에서 지난 25년간 셀비지 사업을 해오신 거의 유일한 토종 군환회사 코리아 셀비지의 류찬열 대표님께서 약 20분간 한국해난구조협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을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류찬열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찬열입니다. 20분 내에 하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김진철 대표랑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대로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무 위주로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군환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실무 위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윤민현 회장님한테 회사 포럼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도 말만 하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 부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궁벽진 부문인데 이거를 주제로 삼아주신 회장님한테 정말로 감동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설명을 한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은 빨리 넘어가서 또 이게 좀 지루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난구조란 해상에서 위험에 처한 선박과 화물을 구조, 우리 순환구법상으로다는 구조는 레스큐를 의미하고 군환은 물적 구조를 의미합니다. 근데 거기에 환경오염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죠. 아까 우리 김진철 대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살베지 또는 이머전시 리스판스라는 것은 선체보험 쪽에서 손보사 쪽에서 구조비로 나가게 되고, 랭리무벌이 되면 선박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 고철, 난파선이 되면 그거는 제거 비용을 P&I 클럽이 지불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살베지랑 랭리무벌을 구분을 하는 의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난구조의 기본 이론도 그 성공적인 살베지를 하려고 하면 단지 기술적인 요소만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상업적인 부분 또 환경적인 부분이 어우러져야지만 성공적인 살베지가 된다. 그 성공적인 살베지를 하는데 최근에는 선박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또 특수선화되고 대형화되고 하면서 사고 났을 적에 단시간에 선박의 구조부터 파악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300m 넘는 그런 배들이 굉장히 특수선화되어 있는 거를 구조를 파악이 돼야지 어떻게 이걸 군환해낼까라는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한 시간에 그런 그 선박의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를 파악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군환 책임자인 살베지 마스터의 성실성도 필요하지만 충분한 상상력과 기술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복잡한 거를 할 적에 그것만, 그래서 살베지 마스터의 현장 책임자요, 마스터의 그 능력을 좀 이상한 말이지만 흰머리 개수랑 허리둘레 크기로 평가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미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살베지 회사를 키울 적에 제일 큰 문제가 어떻게 그런 경험이 있는 살베지 책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해양대학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인하대학교 조선과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양성기관이 없어요. 단지 많은 케이스를 접하고 많은 환경, 조류가 틀리고 간만의 차가 틀리고 육지로부터의 떨어진 거리가 틀리고 날씨나 이런 그런 것이 다 틀리는 상황에서 단시간에 구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경험 있는 살베지 마스터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베지의 구성 요소는 구조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 및 사무 지원,
화물 전문가, 최근에는 화물, 특히 액체 화물 중에 35% 아마 지금 35% 넘었을 거예요. 35% 이상이 HNS 화물입니다. 독극물이죠. 그러니까 군안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신체의 위험을 느끼고, 그 HNS 화물이 너무 많은 종류, 한 3,500종 정도, 그거를 군안하는 업체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더구나 컨테이너화돼 있는 화물 중에서도 일부러 화주가 HNS를 좀 나쁘게 얘기하면 거짓말을 해서 좀 그 운임을 싸게 하려고 독성이 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명의를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 화물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컨테이너 중에 몇 번 레인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군안 작업 계획을 세운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데, 살베지 마스터에는 보조하는 네이버 아키텍타, 살베지 엔지니어라고 조선공학을 전문을 하고 주로 그 선박의 구조 강도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계산하는 슈어링 포스나 또는 밴딩 모멘트 쪽, 주로 종강력, 이런 강도가 어떤 시퀀스를 가지고 군안 작업을 하면 이 배가 안전한 상태, 부러지지 않고 배에 이상이 없이 구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구조 검토를 할 그 네이버 아키텍터가 꼭 필요하다. 그다음에 현장 그 책임자도 있어야 되지만 수면 하 부분을 알기 위해서 다이버가 필요합니다. 근데 왕왕 작은 케이스의 경우에는 다이버가 군안 작업을 다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이버는 수면 밑에 부분만을 아는 사람이지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살베지 마스터랑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 선주나 화주가 있고 보험사들이 또 각각 있고 P&I 크로 허가를 위한 관공서, 또 대중매체까지 그 대응을 하면서 군안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군안 구조 회사의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ETV 선박 아까 말씀을 하신 이머전시 토잉 베슬이에요. 이게 그 이머전시 토잉 베슬이 프레스티지라는 배가 많은 계기가 됐는데, 2002년도에 스페인 앞에서 77,000톤의 중유를 싣고 그 기름을 흐르는 상태에서 스페인으로 쉘터를 요청을 했는데 쉘터가 안 되고 허가가 안 되고, 결국은 그게 포르투갈로 갔다가 프랑스로 갔다가 하면서 부러졌어요. 그래서 북극까지 다 77,000톤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런 사고를 계기로 이머전시 토잉을 할 수 있는 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볼라드풀이 약 한 150톤, 약 한 10,000마력 이상은 돼야 되고, 5분 대기조입니다. 쉽게 말한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즉시 출발할 수 있는 태세, 거기에 모든 다이빙에 관련된 거나 오일 포루션에 관계된 거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그리고 5분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실제 스페인이 제일 많은 이머전시 토잉을 베스를 보유하고 있고, 유럽 쪽은 굉장히 많은 그 ETV 선박이 있습니다. 국내 한국은 제로입니다. 중국이 있고 일본은 고요마루라고 하는 10,000마력짜리, 좀 설령은 오래됐는데 약 볼라드풀 120톤 정도 되는 10,000마력짜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지금 살베지 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1998년도니까 23년간 군안업을 해왔고, 1년 매출액이 한 60억에서부터 많을 때는 한 180억 정도. 근데 매년 그런 정도를 했고, 그 중에 한 80%가 군안 작업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앞에서 강의할 적에 연간 우리나라의 그 구조 금액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면 국내 보험회사 쪽 일을 해서 한 경우보다는 80% 이상이 외국 선사들이 한국서 사고 났든가
저희들이 인터내셔널 살버랑 경쟁을 해서 외국에 가서 작업을 했을 적에 그 서바이브가 가능했지 국내 보험사는 터전이 안 돼 있어요. H 드래곤 호를 저희들이 380만 불의 견적을 넣었는데 스팀십에 그 저희들이 낙찰이 된 것이 방법은 똑같은데 인터내셔널 살버들이 하는 금액은 1200만 불, 1500만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코리안 프래그였습니다. 그 영향도 좀 있었고 또 이제 우리가 똑같은 작업 경험이 있으면서 금액이 싸니까 돈을 올려주더라고요. 난 계약을 하면서 보험사가 100만 불 이상을 더 올려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끝냈는데 결국은 그 회사는 그 스팀십의 로스 레이쇼에는 많은 기여를 했죠. 1200만 불을 했다고 그러면 그 회사의 그 보험료 인상이 많이 빨리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군환업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최저가 럼섬 계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살베지는 전부 거의 다가 최저가 럼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철업자랑 뭐 누구랑 아무랑 다 싸워서 제일 싸게 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군환업체가 존속할 수 없게끔 만드는 굉장히 나쁜 관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크림손 폴라리스가 금년 8월 11일 날 사고가 났어요. 아오모리 위에서 두 동강이 났는데 이마바리에서 만들었죠. 선수 부분은 옮겨서 펄프, 제지용 펄프가 3만 5천 톤 실은 상태로 선수 부분은 이동을 가능했습니다. 선미 부분이 빠졌는데 이게 얼마냐? 랭리우버리 니폰 살베지랑 후카다 살베지가 합쳤어요. 후카다 살베지는 장비를 대고 크레인을 대고 니폰 살베지가 작업을 하는 걸로 해서 30억 엔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우리 보험회사가 한다고 그러면 아오모리 해안가에서 3억 엔이 아니라 3천만 엔이나 아니면 고철가루다 그냥 하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한 회사가 서바이브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회사가 외국이 발주한 거를 저희들이 그 아까 얘기한 그 드래곤호를 하니까 그래도 한 2년 유지할 정도의 그걸 받았어요. 결국 그 받은 금액이. 그래서 이게 그런 관행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제2 은이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게 약 한 4,200톤의 방가시를 싣고 지난해 설날입니다. 태종대 앞에서 대두십이 됐어요. 근데 기도하는 것뿐이 없었어요. 열심히 해양수산부의 그 안전국장님 포함을 해서 해경에 높으신 분들이 다 이틀간 잠 안 자고 기도만 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나갈 수 있는 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아까 제가 러시아를 갈 적에 그 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인선이 6,000마력인데 총 톤수가 3,200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6,000마력은 300톤입니다. 총 톤수가. 그 등치가 작고 항내에서 밀고 당기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항만터그를 살베지 선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갈 수 있는 배가 없어서 결국은 기도하다가 다행히 1마일까지 접근하고 날씨가 좋아져서 구조를 해서 왔어요. 마리타임 메이시라는 배가 2013년도에 말하자면 독극물을 싣고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응 방안이 없어서 드리프팅 된 상태로 나가게 뒀어요. 그래서 대마도 일본 구역으로 들어가서 니폰 살베지가 가지고 니폰 살베지 10,000마력짜리 고요마루를 아까 말씀드린 게 끌고 공해상만 왔다 갔다 했어요. 한 달간을 왔다 갔다 해서 불을 못 꺼서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화재 진압 전문가가 와서 껐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시프린스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코엠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생겼어요.
세월호 사고가 난 다음에 그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뭐 해수부에 살베지 파트를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뭔가 제대로 된 군안회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세월호를 계기로 물음표에 가야 되지 않나. 이 ETV 선박은 키모라고 하는 유럽 정부 간 기구입니다. 비정부 가 아니라 정부 간 기구에서 아까 말한 그런 그 프레스티지 계기로 만들게 됐죠. 그래서 집중 호우가 지금은 많아지고 그 기후 온난화니 이변이니 하기비스 때 2019년도입니다. 도쿄를 그 강습한 하기비스가 48시간에 1000mm가 넘었습니다. 강수량이. 그래서 선박 사고 같은 것들이 많아질 수가 있죠. 기상 이변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니폰 살베지 모델이 돼야 되겠다. 니폰 살베지 모델은 1934년에 설립이 됐어요. 주요 주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로 손보사하고 P&I예요. 선주도 맨 밑에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손보사들이 투자를 해주면 마케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회사 배가 사고가 났다, 주주사 배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당연히 니폰 살베지로 가는 거죠. 어디서 사고가 나든. 그럼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돈을 아무리 투자를 해도 즉시 군안회사가 그 능력 있는 군안회사가 되지를 않아요. 왜? 교육기관이 없어요. 군안을 할 수 있는 인원 양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니폰 살베지는 연습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로컬 살버를 시키던 인터내셔널 살베를 시키던 간에 자기들이 다 그건 모니터링을 하고 감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배우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우리 김진철 대표도 같은 의견 같은데 결국 제대로 된 군안회사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 수혜자, 전손을 예방하고 그런 보험사 쪽, 손보사 쪽하고 P&I 클럽 또 선주 사들이 출자를 한 회사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그냥 알아서 서바이브 하라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현재 여건으로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필요한 거는 토론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